저희가 준비한 2위와 3위 만나보겠습니다. 건국전쟁 얘기. 그동안 야당의 전유물로 보였던 이른바 영화정치. 여당에서도 이번 설 연휴 때 줄줄이 인증샷이 나오면서 이 영화정치 우리도 할 만하다. 국민의힘 한껏 고무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삶을 재조명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관람했습니다.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대한 소감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나오던데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으신 것, 농지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공과를 모두 감안할 때 좀 박하게 되어 오고 폄훼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영화를 잘 봤습니다. 지난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의 결정적 장면이다. 이게 해당 영화에 등장했고 한동훈 위원장 장면이. 어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서 다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시대가 뭔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평가절하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런 개혁을 성공한 나라와 성공하지 못한 나라로 이제 구분됩니다. 예. 대한민국은 뭐 조선시대 구한말 이런 때 따지면 정말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 이후에 또 6.25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발전을 이뤄내고 또 민주주의가 발전한 이유는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상당히 크다. 왜냐? 안보, 경제, 정치 이 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 이것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느냐.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시에 토지개혁이 굉장히 시급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로 뭐 호남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대지주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고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결국 북한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국유화돼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소작농인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소작농들이 한 5년 정도만 갚으면 자기 땅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1951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9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생산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산업화의 토대가 됐거든요. 또 하나는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예. 즉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이유가 한미동맹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이승만 대통령의 좀 절대적인 공약이거든요. 또 하나는 정치 분야입니다. 즉 이 영국이나 미국도 보통 비밀 평등 선거를 한 거는 굉장히 근래에 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945년 이후에 한 번에 보통 평등 비밀 선거를 단순간에 이뤄냅니다.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성과들이 실제로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왜곡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했던 그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건국전쟁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풀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화를 관람하기 전까지 뭐 보수 여권에서 이 영화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저 장면 그러니까 70여 년 만에 공개된 저 장면 때문에 이 영화가 초반에는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저렇게 그 뉴욕 방문했을 당시 카퍼레이드 모습 저게 저 영상이 이제 최초로 공개된 영상이었는데 저 미국 자료연구원에서 그 건국전쟁의 제작진 감독이 정말 어렵게 찾아서 저 영상을 준비했고 이걸 담아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삶을 재조명하는 이번 영화에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번 영화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실이 뭐냐? 감독은 팩트 위주로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운명이 알린 건 바로 이 농지개혁의 성공 유무. 유상몰수, 유상분배에서 자작농으로 전환한 사례가 성공 사례다.
또 하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른바 도망자 이미지가 있지 않았냐, 지금까지. 근데 이제 영화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6.25 전쟁 초기 때 주한 미국 대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해외로 도망갈 걸 권유하니까 권총을 들고 거절했다. 만주로 가족을 도피시켰던 북한의 김일성과는 대비된다.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하나하나 강조하면서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봐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짚어봤다면 최병우 의원님, 네. 이 감독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관람하면서 뭔가 좀 더 흥행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장관으로서도 이 전 대통령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첫 발언, 그래서 영화에 넣었다. 개인적으로 잘 되길 바란다. 이런 훈훈한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초에 사실은 이제 그 초청 그 표를 가지고서 이제 국민의힘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러다요. 그래서 전달은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본인이 몰랐다. 그리고서 이제 이 그 농지개혁 부분과 관련한 거는 작년 7월에 보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그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사실은 농지개혁 얘기를 했어요. 예.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법무부 장관이 가서 그 경제인들 앞에서 왜 농지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하느냐 뭐 그래서 저게 이제 정치 입문의 전초전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지금 이 감독이 농지개혁 부분에 관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 같은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저 특강 영상을 찾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한 부분에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저 특강 영상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저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보기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을 이렇게 높게 평가한 국무위원이 없었다. 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자기 영화에도 다큐멘터리니까 이제 그걸 끼워 넣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농지개혁 평가를 그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영화 관람, 그래서 뭐 영화 정치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여러 해석들이 더 많이 나왔는데 어제 저 장면 여의도의 한 그 영화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제 셀카도 찍고 뭐 여러 인사도 짧게 나누는 모습도 잠깐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이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앞서서 근래에는 이런 영화 정치가 야당의 전유물 아니었냐.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기류의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그대가조국, 뭐 문재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상영 중인데 30만 명을 일단 넘었고요. 앞으로 이 흥행몰이는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정치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는 가장 많은 관람객이 봤던 영화가 바로 이 건국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저희도 하고 싶었는데 소정수 국장님. 네.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가수 나얼 씨가 이 영화 우호적인 평가, 좋은 평가를 했다가 이게 좀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저게 이제 지금 건국전쟁을 본 하나의 코드가 정치 영화로서의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개신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예.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일대 국회의장을 하면서 제일 처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단상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였거든요. 이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아주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영화도 보면 정치인들도 뭐 많이 보지만 교회 쪽에서도 집단으로 가서 많이 보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얼 씨 같은 경우도 저걸 이제 영화를 봤다라는 것을 SNS에 올리면서 동시에 이제 성경도 같이 올리고 스스로가 또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이제 댓글에서 비판적인 이른바 이제 뭐 보수 지지, 뭐 독재자를 숭배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서 댓글창을 폐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댓글이 뭐 사실 댓글 보다 보면 보시는 분들
머리가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나얼 씨도 바로 폐쇄를 했던 것 같고, 이게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상대에 대한 비판,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야가 지금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일반인들 또 연예인들, 가수, 일반인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좀 이렇게 심한 댓글들을 다는 것은 좀 서로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제해야죠. 이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다 극단으로 너무 갈려서 뭐 누가 누구면 그 영화 하나 봤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문제는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보면 최근에 저희 뉴스탑10에 짚어봤지만 배우 이영애 씨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 또한 한때 온라인에서 꽤 이영애 씨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문제 있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오늘 건국전쟁 이 영화와 맞물리면서 여당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가수 강원래 씨의 이름도 언급이 됐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가수이자 요즘에 화가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강원래님의 어떤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에서는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행령을 바꾸는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검수완박 시행령도 만들었는데요.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재현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가수 강원래 씨는 십수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활동을 하는 연예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 보러 들어갔다가 휠체어 못 들어가는 상영관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가 저렇게 반응을 내놨네요. 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장애인이 일종의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 관람을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관람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불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저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지금 고치기가 당장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시행령 부분을 강조한 부분, 뭐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이야기했던 내가 시행령 전문가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뭐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가 검수완박 시행령을 만들었던 당사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러한 측면을 강조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 시행령이라는 부분은요, 일종의 행정부의 자의적인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을 바꿔야죠. 그런데 왜 지금 국회에서 법 바꾸자 이야기는 안 하고 시행령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법을 좀 경시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결국 그 법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별로 그러니까 이 지금 거대 야당의 일종의 도움을 빌고 싶지 않다는 그런 속내도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고 삐딱하게 보면 그렇게도 보인다는 것이죠. 너무 삐딱해 보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근데 부분은 다만 이런 거잖아요. 시행령이라는 한동훈 부분이 비대위원장 이제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제가 뭐 굳이 반론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행령이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순서적으로 바꾸기 전에 민주당이 당에 밀어붙여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좀 문제, 맹점들이 많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검수 원복으로 보완한 거고, 이제 물론 시행령이 뭐 만병통치약처럼 도끼의 방망이는 아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된 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야당의 도움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단지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뭔가 입법은 바로 실시간으로 안 되니까 좀 해결해보자, 이런 취지만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예. 말씀드릴 때도 예. 되는 부분들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기까지 좋았는데 예. 본인이 시행령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수완박 시행령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법 경시로 비칠 수 있다는 그 예. 우려를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가수 강원래 씨, 뭐 지금 사실 비대위원 가운데는 이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예지 의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비대위에서 빠르게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